자,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ENG, EFP 카메라의 카메라 웍 움직임에 따른 앵글, 샷의 변화, 그게 또 부과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흥미가 있는 부분인데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 A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이제, 자, 카메라를 일단 봅시다. 카메라가 A 카메라가 여기 있죠. A, 그 다음에 B 카메라, 그 다음에 C 카메라, D 카메라, 그 다음에 E 카메라. 카메라가 5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대에는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눈이 사선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5개의 화면이 보이는데, 그 각 카메라에 보이는 각 카메라에 보이는 샷을 따왔어요. 자, A 카메라부터 봅시다. A 카메라는 정방향 미들 샷인데 이 기타리스트 왼쪽에 있는 기타 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원샷을 이렇게 잡고 있고, 투샷은 여기 B 카메라와 C 카메라에서 잡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B 카메라는 와이드 앵글이에요. 요렇게 그 피사체 무대 가깝게 가 있는 대신 앵글 자체를 와이드 앵글로 해서 요렇게 각도가 잡혀 있어요. 요게 B에 B 카메라에서 찍은 샷은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C 카메라를 보면, 이 C 카메라는 이 2명의 피사체가 요렇게 찍힐 거예요. 자, B 카메라보다 C 카메라가 훨씬 화각이 좁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카메라는 B 카메라가 광각 렌즈를 사용을 했다면 C 카메라는 어떤 렌즈를 사용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협각 렌즈라고 그러죠. 또 망원 렌즈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망원 렌즈를 써서 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요런 샷이 구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B 카메라와 C 카메라의 차이점은 뭘까요? 같은 투샷인데, 하나는 무대 가까이 광각 렌즈를 썼을 때 샷 B, 그 다음에 C는 무대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점에 카메라를 세우고 망원 렌즈로, 협각 렌즈로 피사체를 이렇게 잡았어요. 둘 다 같은 투샷인데, 밑에 해답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B 카메라 광각 렌즈 썼을 때 피사체로부터 거리를 감소시키고 광각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카메라로부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피사체 간의 크기 차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대중의 시점. 자,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크기 차이를 부각시킬 수가 있대요. 거리에 따른 크기 차이. 자, 즉 말해서 요 기타리스트가 이 기타리스트보다 이 카메라에 가깝게 있죠. 그래서 크게 찍혔어요. 근데 이 기타리스트는 이 사람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만큼 작게 찍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 화면에서의 실제 크기 차이로, 거리가 크기 차이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우리들의 눈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들의 눈도 가깝게 있는 게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작게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눈은 50mm입니다만은 뭐 망원이냐 광각이냐를 따지면 광각에 가깝죠. 그 반면에 C 카메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사체로부터 카메라 거리를 증가시키고 멀게 찍는다는 이야기죠. 협각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말은 망원 렌즈, 카메라로부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피사체 간의 크기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거리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실제로
찍히는 거 보니까 크기 차이가 광각 렌즈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협각 렌즈의 특징입니다. 특징. 거리 차이가 있으면 크기 차이가 발생하는 게 광각 렌즈의 특징이고, 거리 차이가 있는데도 크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협각 렌즈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각 렌즈와 협각 렌즈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무대 연출이라든지 드라마, TV, 뭐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TV 제작물의 촬영 연출, 정말해서 데쿠파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B 카메라와 C 카메라의 차이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D 카메라를 봅시다. D 카메라는 무대의 타워인데, 무대의 이 스튜디오 위에 있는 타워에 카메라가 이제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D 카메라의 샷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샷이 이렇게. 이 카메라는 이제 이 사람을 잡고 있네요. 제2의 기타리스트를 잡고 있는데 와이드 앵글 로우 렌즈라 되어 있네요. 자, 이 지금 A, B, C는 카메라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높이가 이 정도 선에서 다 맞춰져 있잖아요. 이 정도. 이게 카메라의 높이예요. 근데 이 카메라는 눈높이가 어디에 있나요?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로우 앵글이에요. 로우 앵글. 여기 로우 렌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타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설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크게 뭐죠? 실제 모습보다도 크게 보이거나 그다음에 상대방을 부각시키거나 하는 이런 목적으로 쓸 때는 로우 앵글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일반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ENG 카메라나 EFP를 쓸 때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준 A, B, C, D, E의 위치, 그 다음에 그 각 위치에 따른 샷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샷들의 개별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다양성과 그 다음에 예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TV로서 즐길 수 있게끔 촬영 감독들이나 연출자들이 이렇게 샷들을 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카메라 다스테를 어디에 배치시킬지에 대해서는 뭐 연출자나 촬영 감독의 몫이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샷들을 구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B와 C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대 가깝게 해서 광각 렌즈를 쓰느냐, 무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망원 렌즈를 쓰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클 것 같고, 로우 앵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보시죠. 자, 샷에 의해서 기본 결정되는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지금 명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카메라의 위치, 그다음에 화각, 그다음 피사체와의 거리, 이 3대 위치, 카메라가 어디에 자리하느냐, 그 다음에 화각, 망원을 쓸 것이냐, 광각을 쓸 것이냐, 몇 미리로 찍을 것이냐는 문제 있잖아요. 화각. 그 다음에 거리, 피사체와의 거리는 얼마나 둘 것이냐, 가깝게 갈 것이냐, 멀리 갈 것이냐. 또 하나 이제 뭐 하나 더 높이라는 게 있겠죠. 앉아서 찍을 것이냐, 더 높은 곳에 가서 찍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샷들이 결정이 돼요. 그런 관계,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 그림인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경과 배경의 물체 사이의 크기 관계는
피사체로부터 카메라의 거리와 화각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 거리와 화각. 무슨 관계? 크기 관계. 자, 여기를 봅시다. 이 여성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샷인데,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길이 이렇게 있고, 이게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여성이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 뒤에서는 지평선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여성은 크게 찍혀 있고 뒤에 있는 여성은 작게 찍혀 있어요. 요 차이, 이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카메라와 이 여성과의 거리. 즉 말해서 지금 이거는 거리가 가깝죠. 여기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거리가 먼 것만으로 크기가 결정되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화각도 이 크기를 결정을 해요. 가깝게 있더라도 광각 렌즈를 써버리면 이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멀리 있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거리가 멀지만 화각, 정말 협각 렌즈를 쓰면은 실제보다 더 크게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피사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높이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이 두 개, 가운데 이 두 개, 화각과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요거가 되겠어요. 그럼 제일 크게 찍으려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망원 렌즈로 찍으면 제일 크게 찍힐 것이고, 제일 작게 찍히려면 먼 거리에서 광각 렌즈로 찍으면 찍힐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신문에 이제 이런 게 실렸는데, 야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구장이 이렇게 망원 렌즈가 그럴 때 스포츠면 사진은 이런 사진이었어요. 관중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결승전이 열렸다. 즉 말해서 먼 거리에서 광각 렌즈로 찍은 거죠. 요즘 같은 스포츠 사진이 아니라. 그래서 피사체의 크기들이 다 작아요. 다 점들이야, 점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프레임 내 소실점의 위치. 이게 이제 소실점이라는 건데, 소실점의 위치와 동선은 카메라 위치에 의해 제어된다. 자, 이제 위치가 나왔는데, 지금 요 소실점이라는 거는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뒀을 때, 자, 걸어와 보세요 이러면 이 여성이 저 소실점, 없어지는 이 점에서 뚜뚜뚜뚜뚜 걸어 나와서 이 선을 키가 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의 왼쪽 이 선에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여성은 계속 크기가 변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다리가 이제 잘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 소실점의 위치가, 만약에 이 카메라가 지금 여기서 있다고 친다면, 이 카메라를 우측으로 이렇게 더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들이 더 이렇게 눕지 않겠어요? 여성이 옆으로 가는 거니까 옆으로. 카메라가 좌측으로 옮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로 일로 갔어요. 카메라 지금 위치보다. 그럼 이 소실점과 이 동선의 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더 크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돼요? 즉 말해서 이동 방향과 평행하도록 카메라를 위치시키면 소실점의 위치와 동선은 아주 더 멀리, 그 다음에 그 동선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평행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카메라를 피사체의 이동 방향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옮길수록 이 피사체의 크기 변화는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자, 이거의 극단적인 예가 들어볼게요.
카메라가 여기 있고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이 여성 보고 여기서 일로 옆으로 이동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성의 크기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성이 저 멀리 있는데 이거 소실점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저 멀리 있는데 카메라 쪽으로 걸어와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성의 크기는 피사체의 크기는 지금 이 상태보다 점점 더 이렇게 소실점의 위치와 동선이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와 요거 A와 B의 중간 상태가 지금 요 C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소실점의 위치라는 거는 여기는 여기 끝에 위치하고 요거는 오른쪽 여기에 위치한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소실점이 되고 여기는 위 상단 여기가 소실점이 될 겁니다. 동선은 이렇게 수직이 될 거고 요거는 수평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카메라의 위치예요. 카메라의 위치. 이 길이 나 있는데 이 길 위에서 이건 이제 이 A는 어디에 있겠죠? 카메라가 이 길과 평행한 지점 여기에 서 있겠죠. 카메라가. 그 다음에 B는 카메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길 위에 여기 이쯤 되겠죠. 이쯤 돼서 이렇게 찍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C는 요 B와 요 지점과 요 지점 가운데 이 정도에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가 피사체로부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 내의 소실점 위치와 동선이 결정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특히 위에 세 가지 하나 더 치자면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샷을 결정짓는 요소들, 기본적인 것들. 세 번째 봅시다. 비슷한 크기의 물체를 자르는 수평선의 위치는 카메라의 높이와 상하 움직임으로 나타낼 것이다. 자, 수평선의 위치. 자, 요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수평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평선의 위치는 자, 어디를 자르고 있죠? 비슷한 크기의 물체의 어디를 자르고 있습니까? 지금 딱 허리를 자르고 있어요. 그죠? 이 자르는 이 허리의 위치 이런 거는 카메라 높이와 상하 움직임을 나타낸다. 자, 만약에 카메라가 지금 찍는 위치보다 낮아졌다. 이러면 이 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찍는 위치보다 높아졌어. 카메라를 높여요. 위에서 찍어. 그럼 어떻게 찍겠어요? 이 수평선이 아래로 위치될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수평선의 위치는 높이와 상하 움직임에 달려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높이가 있다는 이야기. 요거까지도 이해가 되셨으면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번. 멀어지는 평행선의 수렴 수준은 화각 여기 있죠. 카메라의 거리 여기 있죠. 그다음에 높이 여기 있죠. 카메라의 상하 움직임에 의해 제어된다. 수렴 수준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말하는 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45도가 되느냐, 90도가 되느냐, 거의 0도가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요런 지금 이야기하는 화각, 카메라의 거리, 그 다음에 높이, 카메라의 상하 움직임에 의해서 제어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종합한 말이 4번인 것 같아요. 4번. 네, 5번. 피사체로부터의 카메라 거리는 렌즈로 다가가거나 렌즈로부터 움직이는 피사체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피사체로부터의 카메라 거리. 피사체하고 카메라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죠.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를 향해서 얼마나 다가가느냐, 혹은 피사체가 얼마나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지느냐. 뭐 그거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두 개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도. 자, 요거 관계 여기서 이제 위치, 카메라의 위치, 그다음에 화각, 그다음에 피사체와의 거리,
그다음에 얼마나 높은 곳에서 찍을 것이냐 하는 요그 관계들을 결정을 하면은 샷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거는 이해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대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광각과 망원의 패닝에 관한 건데, 자 보세요. 요거는 망원 렌즈예요. 텔레. 그다음에 요거는 와이드 렌즈예요. 그죠? 화각이 넓고 이거는 화각이 좁잖아요. 여기 뒤에 배경이 이제 이 카메라는 이렇게 찍히는 거고 이 카메라는 이렇게 찍혀요. 피사체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왜? 광각은 작게 찍히지만 피사체에 가깝게 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확보한 거고, 망원 렌즈는 피사체와 멀지만 망원이라는 특수상 줌 렌즈를 사용해 와서 또 크기를 일정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로 보나 망원 렌즈로 보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뒷 배경이 달라지죠. 배경이 광각 렌즈는 화각이 크므로 뒷 배경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런 거 4개가 찍혔어요. 이렇게. 근데 이 망원 렌즈는 배경이 어때요? 하나, 둘, 2개가 찍혔어요. 배경이 틀리네요. 그죠? 자, 여기서 피사체 이 여성이 A 지점에서 B 방향으로 걸어가는 샷을 패닝으로 카메라의 렌즈의 방향을 피사체로 따라 움직이면서 찍는 촬영을 해보겠어요. 자, 레디 액션. 자, 필름이 돌아갑니다. 끝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광각 렌즈를 쓴 자, 요거부터 설명을 봅시다. 자, 요렇게 찍었어요. 협광 렌즈. 망원 렌즈 찍었더니 협광 렌즈를 사용하는 카메라는 프레임 배경에 있는 두 기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점 B까지 패닝한다. 그러면 자, 그렇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샷을 이용하면 세 개 이 배경에 카메라의 샷의 배경에 이 기둥이 세 개가 등장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 옮겨갈 때 여기 옆에 있던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기둥은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반면에 이 샷은 이 가운데 두 개는 항상 보일 거예요. 이 두 개. 이렇게 B로 간다 해도 이 끝에 두 개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자,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카메라 A 지점에서 B로 똑같은 표현을 한다. 그러나 광각이기 때문에 샷의 배경이 더 많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샷의 배경에 나타나는 기둥의 뚜렷한 움직임은 B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A에서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속도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훨씬 더 빨리 걷고 있다는 느낌은 여기가 더 많이 갈 거예요. 왜? 뒤에 배경이 휙휙 지나가니까. 와이드로 가깝게 찍는 것보다 멀리서 협각 렌즈로 찍는 거는 피사체의 크기는 변화가 없지만 속도감이라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부각,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똑같은 속도로 걸어도 여기서 걷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화면 배경이 휙휙휙 두 개씩 막 이렇게 날아가니까. 요거는 이제 네 개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즉 말해서 피사체도 똑같고 움직인 공간도 똑같고 이런 상태지만 뒤에 배경 기둥 6개 다 똑같아요. 이렇게 찍었지만 속도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변화, 배경의 변화가 훨씬 여기가 역동적이다. 바꿔 말하면 여기 광각 렌즈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카메라의 움직임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